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지역인재 구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채용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도 선발개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제도 비교입니다. 채용제도의 비교에 앞서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세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고요. 지방공무원은 부산시, 전라북도, 충청남도처럼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어디서 근무할지 근무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별로 근무지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일단 먼저 어느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게 될지 부처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합격자가 교육부에 배정이 되었다 하면 이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인력 상황에 따라서 그 합격자를 어느 부서에 배정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자의 근무 부서가 결정될 때 근무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본부가 대부분 세종에 있고 소속기관은 전국에 좀 있기 때문에 합격해서 부서가 결정될 때까지는 본인의 근무지를 미리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렇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요 채용기관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공무원은 경기도 공무원 채용시험이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제주도 채용시험이다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시험을 주관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시험 중에서 공채시험을 제외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는 국가공무원은 우리 지역인재 구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있고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술계고 경력경쟁 채용시험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구급 채용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구급 채용시험에는 지역인재 구급 수습직원 선발시험과 구급 공채시험이 있는데요. 시험 대상을 비교해보면 지역인재 구급의 경우에는 직업계고, 전문대,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구급 공채시험의 경우에는 학력, 경력,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 방식은 두 시험 모두 공무원의 직무 단위인 직류별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시험 과목을 비교해보면 지역인재 구급의 경우에는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발 직류 관련 전문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만 시험을 봅니다. 반면에 구급 공채시험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도 선발 직류별 전문 과목 두 과목을 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임용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인재 구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은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6개월간의 수습 근무를 거쳐서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급 공채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 시 임용이 보장됩니다. 다음은 21년도 선발 개요입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진행된 지역인재 구급 선발 시험의 선발 인원 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도 104명에서 시작해서 2021년 현재 320명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발 절차는 학교장 추천을 거쳐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필기시험, 서류 전형, 면접시험, 수습근무를 거쳐서 임용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선발 직류 관련 전문 교과를 50% 이상 이수해야 하고요. 성적 요건으로는 보통 교과 3.5등급 이내, 전문 교과는 평균 B 이상이면서 50% 이상이 A여야 합니다. 졸업 예정자 또는 1년 이내 졸업자에 한해서 추천이 가능하고요. 각 학교에서는 자체 추천 심사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원서 접수는 학교 담당자, 즉 선생님께서 추천 대상자 정보를 등록하고 추천 대상자인 학생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요. 원서 접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을 치르게 되고요. 사지선다형으로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됩니다. 한 과목당 20분이 주어지고 총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서류 전형은 성적 요건 등 추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 요건이 맞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전문교과 이수 요건이나 성적 요건이 자격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면접 시험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명의 면접관이 개별 면접으로 하고요. 5가지 평정 요소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임용예정부처에서 6개월간 수습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 수습 근무 기간 동안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꼭 알아야 될, 우리 시험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7명까지입니다. 정원이 100명 이하인 과에서는 최대 3명까지, 정원이 101명 이상인 과에서는 최대 4명까지 추천이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 이제 작년부터 원서 접수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이제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추천 대상자를 등록하셔도 학생이 응시 스스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가 불가하니까 반드시 학생이 응시 스스로까지 결제하는 걸 선생님께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선발 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 시 가산점이 만점의 2%, 최대 4%까지 부여가 됩니다. 행정직군의 경우에는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급수에 관계없이 만점의 2%가 가산이 되고요. 기술직군의 경우에는 선발 직류 유관 자격증 취득 시에는 최대 2개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최고 4%까지 가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격 종목이 달라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주 하는 질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원서 접수 시까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이 됩니다. 추천 및 합격자 결정 시 고졸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행정직군은 직업계고에서만 추천이 가능하고 기술직군은 합격자 결정 시 고졸자가 50% 우선 합격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지역균형 합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시험 단계별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 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을 보게 되면 행정직군 200명, 기술직군 120명, 총 32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직류별 선발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선발 예정 직류 관련 전문 교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행정직군에서는 모든 직류가 다 경영금융교과군을 50% 이상 이수해야 추천이 가능하시고요. 기술직군은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만 살펴보면 일반 기계의 경우에 기계교과군과 재료교과군을 모두 인정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학생이 전문교과를 총 100단위 이수를 했는데 기계교과군을 30단위, 재료교과군을 30단위 이수했다면 합산해서 60단위로 인정을 해서 일반 기계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나머지도 다 그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2개 이상 교과군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업과 산림자원을 보시면 농림수상해양교과군 중 농림 관련 과목을 50%, 수산해양 과목은 인정이 안 되시고요. 농림 과목 관련 과목을 50% 이상 이수를 하시게 되면 본인이 일반 농업이나 산림자원 중에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일반 환경의 경우에는 화학공업교과군도 인정을 해드리고 환경안전교과군 중에서 환경 관련 교과목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선박항해와 선박기관의 경우에도 선박운행 교과군을 인정해드리고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에서 수산해양 관련 과목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직렬과 전산직렬, 직류로 보면 선박항해, 선박기관, 전산개발 직류는 전문교과 이수 요건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에만 추천이 가능하시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교과 판단 기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게 되면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시험 일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8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터넷 응시 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와 함께 학교 선생님께서는 추천 현황을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필기시험은 9월 11일에 진행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8일입니다.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에서는 합격자 학생에 대한 해당 추천 서류를 기간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면접 시험은 12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9일입니다. 원서 접수가 작년부터 변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학교 담당자인 선생님과 추천 대상자인 학생 모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하고요. 학교 선생님께서는 학교 담당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학교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실 때 학교 정보를 입력하실 경우에 나이스상의 학교 코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추천 대상자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추천 대상자 정보를 등록해 줄 때는 학과 성적 요건과 함께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관련 자격증으로 지원이 가능하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추천 요건 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선생님께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천 현황표를 공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께서 추천 대상자를 입력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학생이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께서 입력해 주신 내용을 학생이 반드시 직접 다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선생님께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수정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경우엔 반드시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자격증은 학생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입력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입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으니까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학생이 응시수료까지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앞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리 선생님께서 추천 대상자 등록을 하고 추천 서류를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학생이 직접 응시수료까지 결제하지 않게 되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응시표는 8월 27일 이후부터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추천 현황표와 관련해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작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문의를 많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표를 치신 데를 보시면 대부분 전문교과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헷갈려 하지 않으시는데 이를테면 기계과를 나온 그 홍길동 학생이 본인의 그 전공이 아닌 일반행정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교과군 안에 그 홍길동 학생이 이수한 기계 관련 기계교과군을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일반 행정 관련 전문교과 과목을 적으시고 이수율을 적으셔야 됩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 경영금융교과고는 0%다 그러면 0%라고 적어주시고 그 일반 행정 관련 유관 자격증에 대해서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이 있을 그 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도 작년부터 이제 새로 도입된 자료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문의가 많으셨어요. 밑에 유의사항을 좀 이제 잘 읽어주시면 좋은데 이제 워낙 작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그 학생이 이수한 전문교과 중에서 선발 직류 관련 전문교과를 적어주시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좀 착각하셔서 연말까지 3학년 2학기까지 이제 앞으로 이수할 것까지 편제표상의 내용을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다 학교에 일일이 전화해서 이 이수 확인서를 전부 수정을 했는데 고3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추천 시점인 3학년 1학기까지 그 학생이 이수한 전문 교과 중에서 선발 직류 관련 전문 교과를 얼마나 이수했는지를 적어주시고 졸업생의 경우에 당연히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나오니까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성적표 샘플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모든 그 서류 검증을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문교과입니다. 그래서 기계라고 이제 되어 있는 교과군만 저희가 기계교과군을 인정을 하는 건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과목도 기계교과군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계교과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 전문교과 이수 시간에 포함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다 성적표를 보고 다 제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 증명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졸업자란 졸업일로부터 최종 면접 시험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
올해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15일 이후 졸업자이기 때문에 올 2월 졸업자가 추천 대상이 되시고요.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조기 졸업 예정자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수습근무 전까지 졸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년 2월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일반고에서 전학 온 학생도 추천이 가능하신데요. 다만 보통 교과 성적은 일반고에서 이수한 성적도 포함해서 산출해 주셔야 하고요. 전문교과 성적은 지역계고로 전학한 이후에 이수한 성적만 산출하시면 됩니다. 전문교과 이수 요건도 마찬가지로 지역계고로 전학을 온 후 이후에 그 학생이 이수한 전문교과 중에서 선발 직류 관련 전문교과를 몇 % 이수했는지로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과별 정원에 따라 추천 상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추천 상한 인원에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두 포함해서 산출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101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 그래서 학교당 총 7명까지 추천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성적 산출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참고로 저희가 학과 성적 계산 엑셀 파일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게시를 해드렸고요. 이걸 이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성적표를 가지고 성적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과의 경우에는 과목별 단위수로 가중한 평균값이 3.5 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산식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요.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등급을 산출할 때 제외하시고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 성적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교과는 성취도 평균 B 이상이고 A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 계산 산식도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린 내용 그대로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적 증명서 이제 샘플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보통 교과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보통 교과입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 보통 교과의 석차 등급을 산출하실 때는 여기 있는 체육, 음악, 미술, 진로와 직업 같은 교과목은 전부 빼시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을 단위수와 석차 등급을 곱한 후에 총 그 단위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전문 교과입니다. 이 전문 교과는 여기 성취도를 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산출 방식에 따라서 성적을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나중에 성적 요건을 다 확인할 때도 이 성적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반드시 성적표를 기반으로 성적을 산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50% 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선발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원이 가능하시지만 그럴 경우에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자격증은 원서 접수 기간 전에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 행정 직류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전체 전문교과 이수 시간 중에 경영 금융 교과를 50% 이상 이수 못했을 경우에는 전 산업교 운영사 자격증 급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를 취득할 경우에 일반 행정 직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최대 2개까지 자격증이 인정되는 기술직군에서 직류 관련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했을 경우에도 전문교과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직류의 지원 자격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산 및 해양수산 직렬은 전문교과 이수 여건 플러스 자격증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전문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2개 직렬은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직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교과 이수 요건과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그 필수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을 하셔도 이 직렬 자체에는 아예 가산점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1년 10월 8일 전까지 취득하시면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해양수산은 간단하게 조금 예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필수 자격증인 해기사 자격증 자체가 연령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선 실습 프로그램 플러스 필기시험 합격자 플러스 연령 요건이기 때문에 저희 근데 지역인재 구급 시험은 17세인 자도 시험이 가능하시거든요. 이 17세인 사람이 모든 요건을 다 갖췄어요. 만약 승선 실습 프로그램도 다 이수했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합격증서도 다 갖고 있는데, 다만 2021년 10월 8일 현재 나이가 18세가 되지 않아서 응시를 못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 요건 자격을 저희가 그 관련 서류를 다 받아서 확인이 되면 일단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어차피 연령 요건은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수습근무 종료까지 만 18세가 되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인정을 해드리는데, 이건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수습근무 종료 전까지 자격증을 전부 그때까지만 취득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2021년 10월 8일까지 그 자격증 취득에 관한 요건 중에서 연령 요건을 제한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가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직류 관련 자격증 한 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까지 점수를 가산하게 됩니다. 행정직군의 경우에는 인정되는 자격증이 전산회계 운영사 자격증 한 개만 인정되기 때문에 급수나 개수에 관계없이 취득을 하게 되면 최대 만점의 2%까지 가산이 되시고요. 기술직군의 경우에는 종목이 다른 자격증일 경우 최대 2개까지 인정이 돼서 만점의 4%까지 가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밑에 박스에 보시면 일반 행정의 경우에 전산회계 운영사 자격증을 2급과 3급 2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 종목이 같기 때문에 한 개만 인정이 되시고, 일반 기계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 기능사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2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 종목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 개만 인정이 되십니다. 반면에 자동차 정비 기능사와 건설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럴 경우에는 자격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2개까지 인정이 됩니다. 점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산이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경영금융교과군 교과를 전문교과의 50% 이상 이수한 자가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반행정 직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국어 75점, 한국사 85점, 영어 70점에서 총 230점을 획득했을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경우에 최종 점수는 국어는 77점, 한국사는 87점, 영어는 72점이 돼서 총 236점이 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